그다음에 다현이, 동범이, 동아, 수환이, 가인이. 나연이 왔지? 도영이, 그다음 성재, 성준이, 그다음에 소원이, 시학, 요즘에 해놨고, 준환이, 소람, 윤우, 은석, 시은. 1번, 2번, 5번, 8번, 10번, 11번. 아이고, 우리 소원이는 또 이렇게 졸려.
자, 봅시다. 2번. 자, 1번에서 지금 생산자 있죠? 생산자가 얼마 왔어? 에너지가 1000이 온 거야. 그럼 이거를 가져가는 기억이 소비자. 그럼 니은은 뭐예요? 분해자겠지? 자, 기억은 소비자, 니은은 분해자. A와 B 값을 구하래. 자, 그럼 니은부터 보세요. 니은에서 400과 50으로 나눠줬어. 400과 50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450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A는 450이래요. 450. 자, B 값을 구하면 기억은 200과 50으로 나눠졌으니까 기억으로 올라간 에너지가 250인 거야. 그러면 생산자가 1000 중에서 250은 먹히고 350은 고사 유기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큼이 열 에너지로 방출됐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B는 400이 나옵니다.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2만분의 1000, 그래서 5%. 2만분의 1000. 그런데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1000분의 250, 그래서 25%. 자, 2번 갈게요. 2번 답은 니은과 디귿. 생산자의 총 에너지량은 얼마? 만. 그 다음에 포용량은 얼마인 거야? 5,500. 만분의 5,5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분의 5,500. 자, 2차 소비자의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량은 얼마? 50 나와야 되죠. 그래도 3,75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음표에다가 5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에너지율은 2차 소비자는 1000분의 200이고 1차 소비자는 만분의 1000. 그래서 1000분의 200, 20%, 만분의 1000, 10%. 두 배이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만 적지 마시고 틀린 거는 10도 같이 적어놔야 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에서 기억의 총 생산량. 니은은 순생산량, 디귿이 생장량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식물 분질의 호흡량은 기억 빼기 니은이다. 맞는 거죠? 하나, 니은 빼기 디귿. 자, 니은 빼기 디귿은 순생산량에서 생장량을 뺀 거야. 순생산량에는 피, 고, 생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생장량을 빼더라도 피, 고 들어가야 되겠지? 일로 전달되는 유기물은 피식량만 포함되는 거라 뭐까지 포함돼야 돼? 플러스 고사량까지 포함이 돼야 같아지는 거예요. 니은 빼기 디귿은 일로 전달되는 유기물량, 다시 말하면 피식량 더하기 고사 낙엽량 포함돼야 같아집니다. 틀렸죠? 자, A와 B 과정에는 세균이 관여한다. 이건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거라서 그냥 맞다라고 표시만 하세요. 자, 일단 넘기면 8번. 8번 답은 기억과지. 여러분 기억 그 A하고 B 중에서 모든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치우쳐 있는 게 산림생태계야. 산림생태계는 워낙 식물의 크기도 크고 수도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치우쳐 있거든. 그래서 A가 초원 생태계고요. B가 산림 생태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저기 졸부진 사람 두 사람. 정신 차려. 계속 인사를 하고 있네, 나. 자, 우리 지금 8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초원 생태계다. 맞죠?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얼마? 20%. B에서는 10%. 그래서 2배이다. 맞아. 초원 생태계에서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중, 총생산량 중 기억의 비율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순생산량이잖아. 근데 먹힌 게 10이야. 그럼 피식량만 해도 10이니까 당연히 1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영예인 거예요. 자, 10번 답은 니은. 디귿 찾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디귿. 구간 2에서 시간에 따라 생물량은 생장량의 누적값이잖아. 그러니까 점점 증가해야지. 생장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생물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만 고르시고요. 자, 11번 답은 자, 이거 일단 계산하는 거 좀 볼게요. 지금 A의 에너지율은 A는 1차 소비자를 말하는 거야.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생산자로 얼만큼 들어왔어요? 1000만큼 들어왔어. 생산자가 지금 1000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A가 가져가고 이걸 B가 가져갈 건데
얘가 1000을 가진 거야. 얘는 얼마 가졌나 몰라 지금. 얼마를 가져갔나 몰라요? 그런데 B는 몇과 몇으로 나눠졌어? 23과 7로 나눠졌으니까 30이야.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에너지율은 B의 에너지율이 75%래요. A의 에너지율은 얼마냐면 1000분의 X가 A의 에너지 효율이야. 곱하기 100은 뺀 거야.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X분의 30의 75%래요. 이렇게 계산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1000분의 X는 X분의 30 곱하기 4분의 3, 75%라고 하면 X 값이 150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자, X 값이 150이 나오게 되면 얘는 그 중에 30을 먹히고 95만큼은 뭐로? 호흡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체 배설물로는 25가 가야 돼. 그래서 스몰 b는 25가 나오고요. 그러면 생산자는 1000 중에서 150은 먹히고 150은 사체 배설물로 갔으니까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7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A 값을 구해라, B 값을 구해라 그러면 A는 700이고 B는 25다 라고 나와야 되지만 이 문제만으로 봤을 때 그냥 A 더하기 B를 물어봤잖아. 그럼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95 더하기 또 뭐야? 23 더하기 150 더하기 7은 3 나오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95 더하기 23 더하기 150 더하기 7이 1000이 나오면 되니까 얘는 그냥 725가 나와. 그래서 A 따로 구해라, B 따로 구해라. 왜 열 에너지 총합이 10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하고 B를 따로 구하려면 이거를 구해줘야 되고 만약에 A 더하기 B만 구하는 거라면 그냥 725가 그냥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A의 동화량, 초식동물의 동화량은 무조건 어디에 포함된다? 피식량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니은 호흡량에 포함될 수 없어요. 호흡량분의 순생산량은 언제가 T1일 때가 더 커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이에요. 정아 돌리면 잠깐 일어나 있어. 계속 들지 말고. 성준아 추워? 잠깐 뒤에 문 좀 열어볼까? 잠깐만 열자. 성원아 뒤에 문 좀 잠깐 열어. 창문 좀. 너무 여기가 공기가 탁해서 더 졸릴 수도 있어. 자, 54페이지 갈게요. 지금 우리 딱 두 가지 남았어요. 물질의 순환하고 생태계 다양성 딱 두 가지 남아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단원이 끝나는 거야. 자, 아까 에너지를 소비한 뭐는 물질을 순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는 흐르지만 물질은 순환한다. 그러면 물질은 크게 두 가지, 탄소와 질소가 들어갈 거야. 물질의 순환은 자, 탄소는 뭐 때문에 중요하지? 포도당 때문에 중요해요. 포도당, 우리가 먹고 사는 포도당, 우리 몸을 이루는 양분. 자, 질소는 뭐 때문에 중요하지? 단백질과 핵산의 성분이라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탄소를 가져다가 우리는 포도당을 만들고 내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거고, 질소를 가져다가 단백질을 만들고 핵산을 만드는 일을 할 건데, 그렇다면 포도당을 만드는 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다? 대기 중에 있는 CO2부터 시작하겠죠? 그리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어떤 생물이 가져가. 근데 이 생물은 다시 CO2를 내놓기도 해. 이거를 다른 생물이 가져가. 얘도 CO2를 내놓을 수 있어. 얘네 둘은 또 다른 생물한테로 넘어가는데 얘도 CO2를 내보낼 수 있어. 얘가 땅 속에 묻혀서 연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생물이 생산자, 이거를 먹어가는 생물이 소비자. 얘네들이 결국은 어디한테로 간다? 분해자한테로 사체가 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하는 형태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이동하는 형태, 무슨 형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가고, 호흡도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자, 얘네가 가는 거는 광합성으로 가는 거야. 내보내는 거는 호흡으로 내보내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먹이 연수에 의해서 먹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해자한테로 가는 거는 사체나 배설물이 돼서 가는 거야. 연료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건 뭐에 의해서? 연소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하는 형태. 광합성이나 호흡이나 연소는 다 뭐가 되겠어? CO2의 형태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생산자가 소비자한테로 가는 거는 무슨 형태로 이동한다?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고, 사체나 배설물도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어떤 생물인 건지,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다 적었어? 질소순환은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헷갈리거나 틀리는 거는 질소순환이야. 자, 질소순환은 여러분이 못 들어봤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 몸을 만드는데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핵산이 있어야 돼서 생명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두 가지가 뭐다? 단백질과 핵산.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에서 경험치 얘기할 때도 단백질만 있느냐, 단백질과 핵산을 가졌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거기에 질소가 필요해서 내가 숨을 들이쉬는데 숨 들이쉬는데 78%가 질소 기체야. 이 질소 기체를 흡수한 다음에 질소하고 질소를 N하고 N으로 딱 나눠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굳이 단백질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숨만 쉬어도 우리 몸에선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질소하고 질소는 서로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세 개의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아. 이거를 끊을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 유일하게 세균밖에 없어요. 동물도 안 되고 식물도 안 되고 곰팡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세균만 할 수 있어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질소를 같이 붙어 다니는 이 질소를 쪼개서 다른 원소에 붙여주는 작용. 쪼개서 다른 원소에 갖다 붙이는 작용을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질소 고정입니다. 자, 질소 고정은 N2를 쪼개서 수소한테 붙이면 암모늄 이온이 될 거고, 쪼개서 산소한테 붙이면 NO3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게 질소 고정이에요. 질소를 쪼개서 수소한테 고정하거나 산소한테 고정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날 건데 이 모든 작용에 웬만하면 세균이 관여할 거야. 거의 모든 작용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누가 관여해? 세균이 관여해. 자, 근데 세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세균이 있어요. 질소 고정 세균으로. 누가 있냐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고 또 하나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자, 질소 고정은 반드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질소 고정 세균이 작용을 하면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거야. 이 암모늄 이온이 NH4 플러스잖아요. 수소 하나 줄어들면 NH3야. 수소 하나 줄어들면 NH2야. 이게 바로 아미노기. 아미노기로 뭐 만들 수 있어?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핵산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 자, 근데 보세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떤 식물과 공생합니다. 자, 어떤 식물과 공생하면서 완전히 질소, 암모늄 이온을 전담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식물 누구죠? 여러분, 식물 중에서 단백질 많이 들어있어. 단백질 많이 먹고 싶으면 이걸 먹어라. 뭐 먹으라고 하지? 콩. 그래서 얘는 콩과 식물하고 상리공생을 해요. 상리공생입니다. 콩과 식물.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사는데
그리고 얘가 살면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부풀어나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우리가 혹처럼 생겼다.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말을 하는데 얘가 질소를 가져다가 암모늄이온을 만들어서 콩한테 무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받아서 단백질 만들고 단백질 만드니까 콩이라는 열매 속에 포도당이나 이런 거보다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뭐를 해주느냐? 광합성 산물을 제공해서 살게 해주고 얘는 얘한테 암모늄 이온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리옥박테리아는 콩과 식물 한테만 줘. 그럼 다른 식물들도 자기도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질소 이런 산화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야. 다행히 그런데 토양 속에 누가 사냐면 아조토박터라는 애가 살아요. 아조토박터는 아무한테나 다 줘. 왜? 누굴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아예 토양에서 그냥 만들고 있는 거야. 토양에서 질소 가져다가 암모늄 만들어서 토양에 그냥 퍼뜨려놔. 그럼 식물들이 알아서 뿌리에서 흡수해 나가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암모늄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식물들은 플러스 이온을 잘 흡수를 못해요. 이걸 흡수하는 게 최고 좋기는 하거든. 플러스 이온을 잘 흡수를 못하고 마이너스 이온을 흡수를 잘해. 다행히 토양 속에 누가 있냐면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바꿔주는 세균들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을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야? 세균이 하는 거야. 거의 모든 작업을 세균이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작용은 질산으로 되는 작용이다.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되는 작용이다.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질산으로 돼서 질산화 작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것도 누구다? 세균이야. 그럼 어떤 세균이야? 이름도 그대로 질산화 세균. 옛날에 이름 더 복잡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질산화 세균. 자, 그러면 토양에서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나 토양에서 만들어진 질산 이온을 가져다가 진짜 우리 몸에 중요한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듭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질소 동화라고 불러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가져다가 단백질이나 핵산이라는 커다란 물질을 만들 거라 이거는 질소 동화라고 할 건데, 자, 거의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한다? 세균이 관여한다. 얘만 유일하게 식물이 하는 거예요. 얘만 유일하게 식물이 하고 다른 모든 과정은 세균이 관여할 거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하는 것,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식물이 열심히 뭘 만들어?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면 어디로 가? 소비자한테로 가겠지. 소비자가 다음 소비자로 가겠지. 유기물에 활동을 할 거야. 그러다가 이 식물이 죽어. 소비자가 죽어. 소비자가 배설을 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단백질과 핵산이 들어있어. 그러면 얘네가 배설한 배설물이나 사체 속에 단백질과 핵산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분해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용. 이 작용은 당연히 분해 작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분해 작용도 누가 하겠어? 분해자가 할 거야. 이 분해자의 가장 대표는 누구야? 세균. 또 하나 균류도 할 수 있죠. 곰팡이들. 근데 지금 봐봐. 질소가 암모늄 이온 됐어. 질소가 질산 됐어. 질소가 단백질 됐어. 질소가 암모늄 이온 됐어. 계속 질소는 단백질이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으로 바뀌어. 계속 이 과정만 일어나면 나중에 누가 사라지겠어? 질소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질소로 돌려주는 작용이 있어야 돼. 토양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NO3 마이너스를 질소로 바꿔주는데, 아까 질산이 되는 거는 질산화 작용이었지. 얘는 질산에서 벗어나는 작용이야. 뭐야? 탈질산화 작용. 그래서 얘는 탈질산화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럼 탈질산화 작용도 누가 할까? 세균이 할 거야. 어떤 세균이 할 거야? 말 그대로 탈질산화 세균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생물들이 했는데 생물들 중에서 전부 다 세균이 있고 딱 하나만
요 질소 동화만 식물이 했어요. 자, 근데 요거 하나. 예. 자, 질소 고정 세균들은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긴 하지만 질산으로 바꾸진 않아. 그런데 질산으로 바꾸는 작용도 있긴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있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잖아? 번개가 치면 번개가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순간적으로 질소가 쪼개져. 자, 번개 맞는 순간 질소가 딱 쪼개진 거야. 쪼개지자마자 질소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누구야? 산소가 있지. 산소 옆에 딱 붙어버린 거야. 쪼개져서 산소한테 붙은 거야. 그래서 뭐가 돼버려? 질산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 과정만 유일하게 생물이 하는 게 아니지. 누가 한 거야? 번개가 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공중방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 번개가 한 거다. 질소 고정 세균은 절대로 질산으로 바꾸지 않아요. 암모늄 이온으로만 바꾼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누가 어디로 가는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 5분이면 끝나요?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물의 다양성.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자. 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해볼 건데 그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 세균, 강아지, 풀 이렇게 하나하나 세다 보면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안 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부터 따지면 되냐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존재하는지, 생태계마다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 다를 거고 생태계마다 수만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으면 일단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생태계는 열대우림 생태계, 낙엽수 생태계, 해양 생태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건데 어쨌든 그래. 근데 생태계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종이 사라져. 또 다른 종이 사라져. 종들이 점점 사라지면 먹이 연쇄가 단순화돼요. 그러면 굉장히 생태계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져.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그 안에 종이 다양하게 있어야 해. 그래서 일단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있는지를 알아봐. 그 다음에 그 생태계에 얼마나 종이 많은지를 보는 게 종다양성이에요. 근데 종다양성이 유지되려면 멸종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은 종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건조에 강해, 누구는 추위에 강해, 누구는 더위에 강해 뭔가 유전자가 조금 달라서 갑자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마다 개체들끼리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해야 돼.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자, 종다양성이 유지가 되려면 쉽게 멸종되면 안 되니까 그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되고 종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 다양성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종다양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태계에서 어떤 애들을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느냐? 야, 두 가지 생태계가 있어. 자, 두 가지 생태계 비교할 거야. 그럼 종다양성이 더 큰 애들을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이 종다양성이 크다고 한다? 종의 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럼 일단 종의 수가 많아야 돼. 열 종 있는 애보다 15종 있는 애가 훨씬 더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 그런데 종수가 거의 비슷해. 얘도 100개, 얘도 100개. 거의 똑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를 세봐. 개체수를 세서 누구는 1000개, 누구는 10개, 누구는 500개, 누구는 5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00, 200, 300, 250, 100, 200, 300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야 종다양성이 높은 거야. 왜? 쉽게 멸종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환경이 변해도 누군가 멸종돼서 종이 사라지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가 균일한 게 좋아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그건 아니야. 왜냐면
피식자랑 포식자랑 비교해보면 피식자가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누구는 엄청 많고 누구는 엄청 조금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비슷비슷하고 균일할 때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중에서 종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누구다? 열대 우림이 되겠죠. 생태계 중에서 종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열대 우림이 돼요. 그래서 종 다양성의 증가 요인에다가 적으세요. 종의 수가 풍부하고 종 균일도가 높을 때. 종의 수가 풍부하고 또는 종의 수가 많고 종 균일도가 높을 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 4번에다 적으세요. 열대 우림. 그래서 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쉽게 멸종되지 않고 쉽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먹이 연세가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되게 유지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거 있잖아요. 갑자기 산을 쪼개서 동굴을 만든다든지 무슨 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서식지가 짧아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개체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 포획이나 남획, 외래종 도입, 기후변화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뒤쪽에 있는 거는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수업하면서 설명할 내용은 아니라서. 자 그럼 뒤로 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4번 체크하시고요. 4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 뒤에 가서 21번. 4번, 7번, 21번 해볼게요.
자, 4번 볼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사진 A, B, C, D 생태계가 다른 거야. A, B, C, D 서로 다른 생태계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각 생물종의 개체수 순위에 대한 개체수 비율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개체수의 순위라는 거는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을 1등, 점점 적어지면서 2등, 3등, 4등 가는 곡을 말하고 개체수의 비율은 전체 개체수에 대한 각 종의 개체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가장 개체수가 많은 애를 1등, 그 다음 많은 애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을 수를 나눈 거잖아. C는 몇 등까지 있어요? 200등까지 있죠? C가 200등까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적어도 종이 200종은 된다는 얘기야. 종이 200종은 되니까 1등종, 2등종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5종도 안 되게 있는 거야. 1등부터 5등까지밖에 없다는 거는 종이 5종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C가 종의 수가 엄청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B는 한 40종 정도 될 것 같고 D는 한 130 정도 될 것 같아. C가 종의 수가 가장 많아. 그다음 또 하나. 종의 수가 예를 들면 1등 한 애가 40마리고 2등 한 애가 39마리고 3등 한 애가 38마리야. 그러면 40마리, 39마리, 38마리 이렇게 해서 서서히 내려올 건데 1등 한 애가 40마리야, 2등 한 애가 10마리야, 3등 한 애가 3마리야. 그렇게 되면 40마리, 10마리, 3마리 이렇게 뚝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완만하게 내려오는 애는 종균일도도 높은 거야.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애들은 종균일도도 낮은 거야. 그러니까 각 종의 등수마다 개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지. 그러면 C는 종의 수는 많은데 키우기가 완만한 거 봐서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도 그렇게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에요.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살림은 C라고 봐야 되겠지? 자, 7번을 보면 7번은 그림에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입니다. 무기이온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NH4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무기이온 C로 바뀔 수 있거든. 얘가 NO3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답은 뭐가 되겠어요? NH4 플러스는 기억이고 NO3는 니은에 속한다. 일단 맞았죠? 탈질소 세균은 가 과정에 관여한다. 가는 무슨 과정? 공중방전. 가는 공중방전이고 탈질소 세균은 탈질산화 세균이나 소리야. 그럼 얘는 질소로 돌아가는 왼쪽 과정에 관여하는 거죠. A에서 B로의 질소 이동은 A는 지금 생산자가 될 거고 B는 소비자가 될 거예요. 얘네가 이동하는 거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자, 마지막 21번 볼게요. 자, 21번 보면 A와 B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질산화 작용 누가 하는 거지? 질산화 세균이 할 거고 질소 고정 작용은 질소 고정 세균이 하게 될 거야. 그럼 세균이 관여한다는 둘 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세균이 관여한다가 되는 거고 암모늄 이온에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질산화만 들어가니까 이건 O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럼 누구? 니은 중에서도 B에 O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B가 질산화 작용이고 A가 질소 고정 작용이다 라고 봐야 돼요. 자, 답은 뭐가 나오나요? 답, 기억과 디귿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억과 디귿.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강하고 4강을 다 풀었거든? 다 배운 거야. 3강하고 4강은 같은 생태계에 속해서 얘네들은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3강, 4강 같이 볼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하지만 두 번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강하고 4강 공부를 해오도록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아직 안 푼 문제들 아마 있을 거야. 자,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가 이번 주 과제예요.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과제 해오고 공부 해오고
오늘은 좀 애매하게 끝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세포 분열 나갈 거거든. 유전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끝나서 오늘은 정말 일찍 끝낼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봅시다.